안녕하세요. 맥키네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가 글로벌 판권 계약을 맺은 나노젠의 나노코박스 비교 임상 진행된 기준이 뭐하다는 기사가 나오는데 이 부분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나온 이제 국내 기사죠. 이제 주말 동안에 베트남 현지에서 특별한 기사가 없었고요. 자, 이 기사의 핵심이 이겁니다. 나노코박스 비교 임상이 진행됐는가? 기준이 뭐하다. 나노코박스의 임상 방식을 두고 비교 임상 방식으로 진행됐다면 전 세계 수출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 자, 좀 부정적인 어떤 기사죠. 그래서 팩트 확인을 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이제 그동안의 나노젠 정리를 다시 한번 해버리면 9월 달에 이제 삼상 투여는 다 끝났고요. 그래서 이제 대리중앙체라든지 안전성 관련되는 특별히 문제 없어서 9월 16일 2차 윤리위원회에서 이 안전성 면역원성 관련되는 부분 요건을 충족했고요. 근데 실질적인 이제 보호효과에 있다는 결론 내리기엔 충분한 데이터가 없다는 평가를 받아서 한 달 가까이 이제 최종 관련되는 부분 좀 정체가 돼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점반투엔 베트남 보건부 차관이 10일 오후에 이제 주재한 실무회의에서 이때 이제 WHO 전문가도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산 백신과 해외 백신 간의 대조를 통해서 기준 충족 여부, 그러니까 보호효과 관련되는 부분에서 결정한다는 걸 발표했고, 이 부분은 20일 이전에 이 부분을 발표하다. 그래서 WHO의 어떤 기준을 충족하면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할 것이라는 내용이 이제 그간의 이제 팩트 사항이죠. 그래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이런 부분입니다. 자, 일각에서는 나노젠이 임상 3상을 비교 임상의 방식으로 진행한 것 같다. 근거로 삼았던 내용이 좀 보면 되게 좀 우스운데요. 나노코박스 3상에 대해서 현지 기사를 찾아봤더만 백신 접종군과 위약군을 나눠서 임상을 진행했다는 말을 찾지 못했다. 기사에서. 조금 더 알아봐야 되겠지만 임상 참여자 전체 13,000명이 모두 나노코박스를 접종하고 타 백신과 비교하는 비교 임상 방식을 진행했을 가능성도 있다. 자, 비교 임상으로 진행된 게 맞을 경우에는 승인이 오래 걸리는 것으로 이제 설명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조금이라도 이제 바이오 제약에 좀 알고 계시는 분들은 만약에 이게 맞다면 좀 말도 안 되는 어떤 지금 상황이 되는 거죠. 그 베트남 보건부가 끊임없이 기준 가이드라인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임상이라고 하는 프로토콜을 잘 정해서 이걸 승인받아서 그 프로토콜대로 가서 결론을 내어야 효과라든지 안전성을 내는 건데, 그럼 3상의 그 프로토콜을 먼저 한번 봐야 되겠죠. 여기 3상의 프로토콜입니다. 이 clinical trial.gov에 가시게 되면 여기 3상 그 나노코박스의 프로토콜인데 보면 실험군의 나노코박스고요. 그 다음 위약군에는 플라시보죠. 그리고 보시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면 플라시보는 1명, 비율이, 그 다음에 나노코박스는 2. 근데 2대1대 비율로 요렇게 지금 랜덤하게 해가지고 투여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그 디테일한 어떤 디스크립션에 나와 있는 어떤 부분이죠. 그럼 요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임상이니까. 그래서 인벤셔널 트리트먼트에 보시게 되면 실험군에는 나노코박스를 이렇게 하고요. 여기다가 이제 면역 첨가제를 더 넣잖아요. 그러니까 플라시보에는 소금을 이렇게 주는 건 아니고, 여기 보면 면역 첨가제만 더 주는 겁니다. 나노코박스는 안 주고, 요렇게 이제 진행을 하는 형태가 임상 3상 요걸 허가받아서 하는데 이대로 안 했다. 그럼 그 자체가 더 문제가 아닐까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제기하고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정말 이거는 멘붕 오는 상황이죠. 이 자체가 더 저는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비교 임상과 이제 위약 임상 관련되는 부분이 내용이 나온 부분들은, 위약 임상은 보통 이제 백신 접종군하고 위약을 투여한 어떤 대종을 이렇게 하는 거고, 비교 임상 같은 경우에는 숫자를 낮춰가지고요, 기허가된 백신을 이제 구해가지고 한 5,000명 내로 이제 실험 중인 어떤 백신 그 후보 물질하고 이제 비교하는 거죠. 요렇게 해서 이제 비교 임상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장점은 이제 시간이 단축되고 비용도 절감되고, 이제 향후에 이제 변이가 계속 생기면 대규모 환자를 윤리적으로 위약을 맞은다는 이런 어떤 부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부분이죠. 요런 어떤 장점들이 이제 후발주자라든지 향후 이제 백신 개발사들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베트남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이제 요구를 해서 6월 달에 이 기준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상태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 것들 중에 WHO에서 지금 이제
긴급 사용 승인이라든지 사전 적격성 관련되는 이 부분에 프로세스에 들어와 있는 부분에 나노젠에 나노코박스는 안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뭐 9월 말에 업데이트 자료에 보면 여전히 이제 여기 그대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전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노젠의 나노코박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이 15일날 업데이트 되어 있죠. 이 부분은 15일날 업데이트된 자료에 보시게 되면 여기 이제 10월 15일날 된 부분에서 지금 이제 WHO는 거의 한 300개 넘는 물질, 후보 물질을 지금 동지에서 하고 있어요. 요 중에서 이 나노코박스는 여기 지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나노코박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이제 삼상의 어떤 부분과 요 아까 보여드렸던 게 요겁니다. 페이지 3고 그 다음에 기타 이제 뭐 삼상 관련되는 이 프로토콜 관련되는 부분 요런 것들도 뭐 자료가 좀 나와야 되는 어떤 상태고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비교 임상 관련되는 방식으로 뭔가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 ICP가 정립이 되면 쉬워요, 사실은. 근데 이제 WHO에서 확립된 ICP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ICP는 말씀드렸듯이 보호 효과에 관계될 것으로 형성되는 면역 원성 관련 지표입니다. 대표적으로 뭐 중화항체 역가라든지 혈청 전환율, 그 다음에 뭐 T세포 관련되는 부분, 이런 숫자들이 이제 명확하게 나와야 되는데요. 보통 이제 ICP는 그 약물이 좀 오래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기승인된 어떤 부분들의 어떤 이제 그 이런 어떤 지표들이 축적이 되어야 이 부분들을 표준화 시키는데, 그 코로나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WHO에도 이 부분 아직 확립을 못했고요. 보통 이제 독감 같은 경우에는 오래된 어떤 감염성 질환 같은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정해주면, 예? 그다음에 이제 중화항체 표준 검사법까지 제시를 해주고요. 어떻게 검사냐에 따라서도 또 이제 중화항체가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정해주고 표준 물질을 제조하는데, 이 부분은 WHO 협력업체 영국의 이제 국립생물기준 통제연구소 여기서 90% 만드는데, 지금 그러면 이렇게 해주면 제약회사들이 이를 바탕으로 백신을 만듭니다. 독감이 대표적으로 이렇게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WHO가 아직 이 부분을 확립을 못했습니다. 확립을 못한 상황인데, 그러면 확립을 못하면 WHO는 어떻게 판단해 주느냐?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기여가 되어 있는 백신과 비혈증 관련되는 부분들의 어떤 지표들이 인정되면 이 부분을 인정을 해주고 있다는 말이죠. 확립은 아직 안 돼 있습니다만 그 데이터를 보내주면 비교를 해서 이제 인정을 해주는 어떤 부분들은 있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제 나노코박스 같은 경우에도 WHO 그 전문가가 같이 참여해서 이 부분들을 논의를 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 뒤에 보면 국내에서는 이제 비교 임상 방식으로 진행된 백신이 수출이 어려울 수 있다. 이건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라든지 뭐 셀리드라든지 진원생명과학도 이제 비교 임상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삼상을. 그러면 국내 이제 김우주 고려대 이제 구려병원 이제 감염내과 교수하고 이제 마상혁 대한백신학회 부회장도 이 부분 지적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국에서만 ICP 우리 같은 경우 6월달에 확립을 했는데, 이게 WHO에서 이런 어떤 표준화 관련되는 물질이라든지 그 수치를 해줘야지만이 타국에서 다른 나라에서 이 부분들을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마치 이제 뭐 FDA나 유럽에서 EMA나 뭐 WHO에서 긴급 사용 승인을 해주게 되면 다른 국가에 이 백신이나 치료제가 잘 넘어갈 수 있듯이 이런 어떤 체계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 안 돼 있기 때문에 수출에 불리할 수 있다. 뭐 위약 임상에 대비해서. 그래서 이 부분들을 논의를 계속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작업을 베트남도 하고 있을 거고, 그래서 마지막에는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베트남에서 이제 자체 개발한 나노코박스 백신이라든지 해외 백신 간의 비교 연구에 들어갔다는 소식은 베트남 내부에 비교 임상 지침을 만들겠다는 말. 예. 그러니까 이제 후속 어떤 백신들도 다 여기에 이제 준해서 해야 개발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만 이제 글로벌 기준 자체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기준이 모호하다는 말을 하고, 그 유효성 관련되는 인정을 뭐 하지 못한다는 거하고는 이제 뭐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WHO의 전문가를 조언을 받아서 진행한다는 부분은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겠고요. 그래서 좀 정리를 하면, 앞서서 말씀드린 임상 3상의 어떤 부분이 위약 임상이어야 되는데 비교 임상으로 진행되었다는 말 자체는 참 이건 뭐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 아무리 베트남이 뭐 공산국가라도 보건부가 끊임없이 이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서 한다는데, 그 근원적인 이 부분을 훼손하면서 그럴 것 같으면 6월 11일 날 임상 3상을 할 때 그냥 비교 임상으로 가죠. 왜 처음부터. 예. 그게 더 빠르고 했는데, 그죠? 그렇게 안 하고 위약 임상으로 갔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런 부분은 좀
상당히 조금 논리가 안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준 관련되는 부분은 ICP 자료는 WHO에 안 정해졌습니다만 그 인정을 하는 WHO 전문가가 와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관여를 해서 결정을 하는 부분들이니까 상당히 이제 좀 의미 있는 어떤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중요하게 봐야 되기 때문에 국내적으로도 이 부분의 어떤 결론에서 상당히 뭐 중요한 어떤 부분이 어떤 향후에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간의 내용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면 이 WHO가 면역 대리 지표를 도입하면 어느 정도까지 효능이 있는지 이 기준을 만들고 있다. 근데 이 부분이 빨리 안 되고 있는 것은 코로나 관련되는 부분에서 백신이 만들어진 지 접종하고 이제 오래 안 됐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아직 조금 이제 진행 중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ICP 관련되는 부분에서 중앙체가, 결합합체가, T세포 지표, 그 중에서 이제 나노코박스는 중앙체가 역가라든지 그 다음에 그 감소한 어떤 기간, 그 다음에 혈청 전환율 이런 게 모더나 화이자 대비해서 상당히 괜찮았고요. 그 다음에 회복된 환자들의 면역 혈청하고도 비교해봐도 괜찮았던 수치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요번에 시도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머지 자료에 보시게 되면 7월 달에 이제 나왔던 부분인데 비교 임상이 장점이 많지만 국제 공인을 못 받으면 수출을, 그래서 WHO 전문가가 필요한 거예요. 국제 공인을 받아야 수출을 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지금 진행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국내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도 보면 또 이제 비교를 할 때 보면 사실 이제 동일한 플랫폼으로 비교를 해야 되는데 다른 사례를 보게 되면 이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이 제조합 형태잖아요. 근데 이제 아스트라제네카하고 형태하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아스트라제네카는 이제 바이러스 벡터 형식이니까 플랫폼이 다르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례 없는 어떤 그 부분이니까 이 위약 임상에서도 3상을 다 끝내서 보호효과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중간 결과 가지고 감염률 가지고 긴급 사용 승인을 해주는 거나, 그 다음에 오래되지 않았는데 비교 임상을 허용해서 이 ICP가 확립 중인데도 이제 임상이 진행 중이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이제 대만 같은 경우에는 면역 가교 이제 연구를 통해 가지고 이상 데이터로만 가지고 이제 메디젠 같은 경우는 긴급 승인 사용 승인을 받았어요. 프랑스의 이제 발데바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아스트라제네카를 대조 백신으로 해서 진행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어떤 상황들이 국내적으로 계속되고 있는 것은 코로나 같은 특이한 상황에서는 조금 이제 정책들도 아주 좀 유동적으로 좀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아까 이제 국내 기사 보고 이제 질문하셨는데, 그 내용 자체로 보게 되면 좀 부정적인 코멘트인데 그 권고로 삼았던 부분들이 조금 이제 논리적으로 좀 취약한 어떤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이 부분을 고려하시면서 내일부터 이제 18일, 19일, 20일이니까 이번 주가 상당히 이제 돌아오는 주가 중요하죠. HLB 입장에서는 어떤 이제 기사가 나오냐에 따라서 항방이 중요되니까 이 부분들을 고려하시면서 투자 대응 전략 꾸려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